시청자 여러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정기회 박탈 분노연합 이종배 대표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이 대표는 그래도 밤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하면 낮에는 엄청 안 피곤합니까? 낮에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뭐 6시, 7시 자가지고 예. 오후 한 1시쯤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 자고 가네. 6시, 7시에. 예, 예, 예. 뭐 보통 일을 요즘은 좀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요. 예. 보통 한 5시, 6시 되면 끝내고 예. 집에 오고 뭐 씻고 뭐 누우면 한 6시, 7시 예. 그래 됩니다. 자, 그래도 또 사회 활동도 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힘들겠지만은 예. 이렇게 좀 꿈을 잃지 말고 꿋꿋하게 잘 버티십시오.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힘든 거는 정말 이거보다 2배 더 힘들어서 저는 참을 예. 수 있고, 뭐 지금의 고생은 또 저는 어떤 인생을 길게 보면 보약 같은 지금 일이다 뭐 그런 이제 생각도 있는데요. 한 가지 이것도 이제 방송 나오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요즘에도 계속 드는 생각이 이 어떤 저는 공정한 사회, 공정한 제도, 수호라는 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게 이게 너무나 힘듭니다. 이게 진짜 해도 이 싸움이 뭔가 바뀌는 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야지만 더 흥이 나고 힘이 나가지고 할 텐데 이게 기득권들이 어떤 그런 기득권들이 이익을 보는 그런 요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나 큰 어떤 벽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예, 공정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기회가 불균등하고 예, 불공정과 불균등 그리고 불의 예, 이런 데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지요. 예, 근데 지금 이 사회는 점점 이제 이전보다 가난해져 가고 있고 그렇죠. 이전보다 양극화나 빈부격차는 심화돼 가고 예, 그 속에서 결국은 나도 갑이 아니라 어리다는 걸 다 느끼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무력감을 들 수도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아마 사회적으로 현상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 한번 보세요. 이번에 노틀담 성당에 불이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유명한 프랑스의 명품 메이커들 예, 뭐 루비통이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에르메스나 이런 데서 막 돈을 막 10억 불 뭐 몇 억 불씩 이렇게 내잖아요. 예, 근데 그래 내면 그 돈 중에 상당수가 절반 이상이 기부를 하게 되면 세금을 까주지요. 예, 그러니까 세금 내니 생색 낸다고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조끼 시위대라는 사람들이 규모가 불어나가지고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 예, 아니, 우리가 굶어 죽겠다고 정말 먹을 것도 없어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는 예, 철저하게 무관심하더만은 노틀담 성당에 불이 나니까 돈을 몇 천억씩 잘 내기만 하네. 이 뭐하는 짓거리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건축물보다 더 못하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도 저 지경까지 가는 부분에 우리가 프랑스를 보면 굉장히 사회가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고 복지도 좋은 것 같고 예,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런 사회 같지만은 결국은 그런 환상을 갖고 이런 속던 국민들이 예, 지금 들고 일어나서 저런 게 생겨요. 그래서 내가 노란 조끼를 이렇게 말하면 또 뭐란 줄 알아? 보수 쪽에 있는 나한테 빼딱하게 본 사람이 황장수 저거는 노란 조끼나 이런 좌파를 선동한다. 노란 조끼 시위대를 보고 좌우를 적용시키는 건 잘못된 거라고 난 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국민들 다수가 내가 어리다라는 걸 알고요. 그 이종배 대표의 대열에 동의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잘 버틸 필요가 있고요. 자,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청이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허가를 취소했어요. 예, 예, 자, 한때는 한유총이라 그러면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한. 그렇죠. 세력이 그래서 엄청 났었죠. 세력이 엄청나고 또 실제 동원력이나 예, 그 단결력, 투쟁력, 영향력이 아주 뛰어났다. 예, 그런 단체가 한유총인데 예, 95년에 예, 이 설립한 한유총이 문재인 정권에 좀 대항했다고 지금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예, 이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유총이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립했거든요. 예. 근데 주무관청이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예. 그러니까 이제 민법
38조에 의해서 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제 사단법인이 뭐 아니면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이제 주무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이 이제 직권으로 이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번에 취소를 해버렸죠. 근데 취소한 목적이 예. 지난 3월에 계약 연기 투쟁을 했다고.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이게 좀 작전 미스였던 것 같아요. 뭐 작전이라는 표현이 좀 못합니다만은 어떠한 경우에도요. 이게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 이제 입장이지 않습니까? 보면 여론을 등지고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개원을 연기하고 이러면 학부모들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질 않습니다. 그냥 자기 애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우리 애에게 피해를 주는 주체를 비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라 나는 봐요. 예. 왜냐면 내가 내 권리가 소중하듯이 예. 내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리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프랑스에 보면 경찰이 월급 때문에 봉급 인상 때문에 데모하잖아요. 예. 그럼 경찰이 데모하면 다른 경찰이 지켜요. 예.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존중되는 세상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학부모들은 아니 근데 전교조는 파업 안 했습니까 옛날에? 그렇죠. 예? 전교조가 파업했을 때 이 논리를 적용시켰다면 전교조도 해산돼야 되잖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건 노조교 이거는 단체라서 다르다. 아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뭘 적용했습니까? 단체 행동이 유아의 이제 공익이- 학습권과 예.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그렇죠. 지금 전교조가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해산시켜버리고 남은 재산은 국고 기속을 한다는데 예. 한유총 측은 공권력 행패라고 예. 취소 요구 행정 소송을 내겠다는데요. 이제 법원에다가 예. 설립 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 저는 한유총이 예. 물론 헌재를 다 문정권이 장악했지만 예. 헌법이 개판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도 예. 만약에 이 법원에는 행정 취소 소송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상 헌법 소원을 내야 된다. 예. 이렇게 해야 봅니다. 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복귀를 이제 이미 이제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복귀를 해보면 이제 저는 처음에 접근을 할 때 한유총이 정말 저는 안 마셨어요. 예. 드시죠. 예.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때 이제 박용진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루이비통을 사니 뭐 명품백을 사니 그런 심지어 이제 무슨 성인용품을 예, 샀다고까지 그런 말하지 어떤 이제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유총에서는 물론 일부 그런 이제 유치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루이비통 산 비용도 이제 개인 비용인지 아니면 어떤 그 운영 자금인지도 따져봐야 되고 그 이외에 대다수 정말 사명감 가지고 성실하게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다라는 논리로 계속 이제 좀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설득하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강대강으로 부딪혀 버리니까 우리 국민 정서상 비리 이러면 그냥 나는 예. 이제 그 부분에 뭐 예. 이견은 아니고 이렇게 예. 생각을 해요. 유치원 하는 사람이 사명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예? 지금 유치원이 학원입니까? 학교입니까? 유치원이요? 그게 좀 이중적인 성격이 있긴 한데 아니 이중이 예. 아니라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냥 학원 같은 그렇지 학교 아니잖아요. 예, 학교는 아니죠. 사명감을 이야기하려면 학교로 만들고 네. 사학이라도 학교 돈을 마음대로 빼면 네. 횡령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뭐냐? 교육을 목적으로 내가 개인 돈을 털어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데 부족한 돈은 정부가 지원해준다. 네.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학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회사나 이익단체처럼 안 보잖아요. 네. 근데 유치원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그렇죠. 올해까지 이거는 일종의 돈을 벌기 위해서 유치원을 하지. 예?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유치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응? 그러면 유치원에 대해서 사명감을 강요하려면 유치원을 하고 있는 업자들한테 예. 죄송합니다. 유치원 업자를 했어요. 그게 논리상으로 맞는 거예요. 예. 업자들한테 정부가 내가 당신들을 평가하고 태계를 감시하려면 해줘야 될 게 뭐겠어요? 최소 이윤 보장을 해줘야죠. 맞습니다. 예? 예. 아니 그 사람들이
유치원 건물을 짓고 예. 물론 정부는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을 해왔지만 예. 건물을 사고 짓고 하는 거는 유치원 개인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유치원은 굉장히 궁궐 같고 어떤 유치원은 좀 초라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보장. 정부가 그거를 갖다가 전부 사들이거나 예. 아니 유치원 업자들한테 예. 우리한테 팔아라. 예. 그리고 너네들은 우리의 한마디로 고용된 예. 예. 직원으로 해라. 예.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내가 얼마를 니한테 월급을 줄게.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하자면 유치원도 정부가 학교처럼 설립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유치원 수만 개입니까? 예. 그걸 갖다가 만들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공설, 병설 유치원을 극소수로 만들고 하고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을 갖다가 정부가 사실상의 교육기관으로 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과거 우리가 어릴 때는 유치원 안 간 애들이 많았지만은 이제 유치원이라는 것도 일종의 이제 애들이 빨리 조숙이 성장하다 예. 보니까 사전 교육기관이 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사전 교육기관이 됐으면 교육기관에 걸맞게 해야 되죠. 선생들 보고 사명감을 가지라는데 선생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혜택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유치원 보고 사명감을 가지라 하려면 이 사람을 공무원처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유치원부터 지위를 보장해주고. 예. 개인 유치원인데 정부가 살 돈이 없다면 그때 해야 될 정부의 역할이 저는 유치원 원장들한테 매출에 유치원에서 들어온 수입에 뭐 10%를 준다든지 5%를 준다든지 예. 해서 수익을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회계는 우리가 수익 보장을 해주니까 예. 회계는 우리가 전부 통제하는 데다가 집어넣어라. 예. 그리고 건물은 네가 팔기를 원하면 우리가 한꺼번에 살 돈은 없으니 10년간에 걸쳐서 살겠다. 예. 매년 이자 포함해서 얼마씩 맞는 줄게. 말씀이십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사명감을 이야기하고 교육기관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정부가 이걸 허가를 취소하고 간섭을 하려면 맞는 말씀. 간섭을 할 명분을 확고하게 채웠어야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거 그냥 회계를 예. 정부가 이 처음부터 통제하고 가르치고 학습하고 이 돈은 있을 때 뺏으면 안 된다고 예. 예. 이렇게 시스템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없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두들겨 잡아서 예. 도둑놈들이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산을 이제 하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진짜 좀 굳이 딱 분류하자면 자영업자인 거죠. 자영업자죠. 자영업자고 헌법상 사유재산은 보장되어야 되거든요. 헌법상의 권리거든요.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정부의 속된 말로 좀 말려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략상 봤을 때는 근데 그때 어떤 게 있냐면 자신이 주장이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이 민심이 뒷받치가 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민심을 갖다가 처음부터 폭로해서 명품이니 성인용품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 뭐냐면 그걸 이제 여론을 어떤 뭐 선동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이제 유치원 업체에서 있는 그대로 아니 정말 열심히 하는 유치원도 많고 뭐 있다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해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제 일산에서 무슨 뭐 건물을 빌려가지고 뭐 어떤 힘을 과시하고 이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감이 오히려 저는 이제 국민들의 좀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좀 미흡했고 그게 좀 하지 않은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의 특징은 예, 권력이 예, 대중들의 얄팍한 자극적인 심리를 그렇죠. 예. 먼저 자극을 시켜놓고 예. 프레임을 걸어놓고 그렇죠. 가니까 예. 전형적인 이 문제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박용진이 폭로하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하고, 폭로하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아줌마들이 나와서 이거 예, 하고 하고. 이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유치원 한유총 측의 대응이 좀 미숙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절대 이런 식으로 이익 단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요. 이거는 정말 정부가요. 폭력적인 부분이에요. 적어도 몇 가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다 사겠다. 건물을 예. 공시지가로 다 평가한 부분의 실 가격으로. 예. 그래서 정부가 사드리겠다고 표방하든지 예. 안 그러면 정부가 이윤을 예.
유치원 원장들, 유치원 경영자들, 자영업자의 이윤을 보장해 주겠다. 예.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는 회계에 안 들어오면 너네들 그냥 안 두겠다. 그렇죠. 그리고 팔라면 팔고 손 떼고 나가라. 예. 자기가 유치원 안 하겠다고 하면. 예. 그문 닫을 권리도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영업자가 내가 망하면 안 하는 거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정부는 이렇게 될 때까지 사립에 맡겨놓고 사설 유치원에 맡겨놓고 뭐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나타나고 이거 당시에 유원회 교육부 장관 예. 그 온갖 욕을 다 먹고 걸레가 되었을 때 유원회 구출작전용으로 이 지금 유치원 두들겨 잡는 그래가 30, 40대 여자들 그때 정권 지지도 내려가니까 예. 점수 달라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요. 그 이제 사립 유치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공립이 아닌 사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만의 또 어떤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공립이 된다고 다 그러면 뭐 어떤 이제 유치원 환경이 뭐 교육 환경이 좋아지느냐? 저는 공무원 말 그대로 공무원입니다. 이게 이제 기사도 보면 이제 학생이 극소수인데 공무원 유치원 선생이 막 이제 공무원인 유치원 선생이 많아가지고 예산 낭비다 이런 기사도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준비할 때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오히려 사립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책임을 지고 이제 그 유치원 선생님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어떤 우리 이제 애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계속 어떤 질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만의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무슨 적폐무리하듯이 이렇게 이제 학부모가 유치원을 이간질시키고 어떤 사기를 꼬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저는 어떤 특정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 집 유치원. 지금 이거 한유총 해산시키고 어떤 이제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또 유치원 단체를 만들고 저는 이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선례가 이거 말고도 다른 단체도 이런 식으로 족쳐가지고 또 현 정권의 우호적인 단체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연쇄작용이 아니 일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정권의 입장이거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예. 유치원이라는 게 숫자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럼 거기 소속된 선생님들 그리고 또 그걸 운영하는 학부모. 원장, 학부모 굉장히 많은데 맞죠. 이 사람들이 지금 반정부적이니까 이참에 이걸 다 해체하고 그렇죠. 새로운 틀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끌고 그렇죠. 간다. 예. 내년 선거 앞두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텃밭이다. 그렇죠. 실제로 유치원이 한국에 5개 이익단체 중에 하나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유치원 하시는 분들요. 실수도 있고 그랬지만은 이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예. 굴복하지 말고요. 저는 법적 다툼을 법적 다툼을 하는데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치밀한 논리와 어떤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잘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종배 대표한테 좀 가가지고 도움을 구하도록 하세요. 자, 그 대한민국이 불필요한 스펙 1이라고요? 아, 예. 이것도 이제 기사가 이제 났었는데요. 저번에 저희가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 이야기했죠, 이거. 예, 돈 많이 들어간다고. 예, 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특히나 이제 무슨 한국어 능력 검정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어는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의학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이제 쓸모없는 스펙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어디서 했냐면 취업 포털 사남인이라는 데서 기업 385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불필요한 스펙이 이제 뭔가 이제 취준생들한테 이제 했을 때 한자 한국사 자격증이 48.2%. 이게 제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취업하는데 한자 한국사 시험이 왜 필요하냐? 내가 어디 뭐 취업을 하는데 공부하기 어려워가 그런가 아이가 아주 사람들. 아니 이게 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쉬워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이게 시간이 들고 돈이 드는 이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뭐 딴 걸로는 무슨 뭐 어떤 이색 경험 같은 거 이색 경험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왜 한국사 시험은 불필요한 자격증이고 이색 경험 같은 게 왜 취업 스펙에 불필요한 스펙이냐라고 물어보니 자기가 전공을 살려서 가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자기 전공이 가장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자기 금융권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학과에서 어디를 이제 나왔는지 그리고 실무 능력은 있는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평가 잣대인데 왜 한국사 시험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한자 자격증 시험이 있어야 되고
또 무슨 이색 어떤 경험을 한 그런 스펙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왜 있어야 되냐. 취업하는데 이제 우리 취준생들이 이런 준비하는데 힘도 들고 시간 낭비이고 또 비용적으로도 뭐 드니까 이런 건 자, 뭐 불편하죠. 아까 말한 이색 경험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저는 해외 뭐 또 가서 뭐 인턴을 했니 이런 거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근데 이 시험이라는 거는 변별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등수를 내야 되고. 예. 근데 지금 뭐 이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예. 변별력이 없으니까 별로 예. 이제 한국사 시험이나 이런 거를 치면 예. 그런 변별력을 갖추게 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그 직무 적성 검사 예, 시험, 삼성 뭐 적성 삼성 검사. 고시 이래가지고 저는 그런 시험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각 회사마다 필요한 인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인재상을 객관적인 시험으로 뽑는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저는 이제 공정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격증을 만들어 가도요 또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고 또 붙을 사람은 붙고 그러니까 이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준비한다고 또 100% 붙여준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 말을 또 일리가 있고요. 이제 좀 합리적으로 시정돼야 된다 보는데 솔직히 하면 너무 시험용 인간으로 돼버려가 젊은 애들이요. 아, 세계사도 모르고 국사도 모르고 솔직히 너무 무식해. 아 요즘 학생들이요? 아 무식하죠. 뭐 영어나 공부하고 중국어나 하고 뭐 예? 그런 것만 시험용 맞춤형 인간이 돼가. 우리 때는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독서도 많이 하고 내 시험이나 내 삶 먹고 사는 거하고 관계없는 독서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죠 젊을 때. 예. 그래서 사실은 책은 20살 전에 다 읽어야 된다 내 보는 사람인데 아, 그때 읽은 책은 잘 안 잊어먹고 굉장히 머릿속에 오래 박혀 있죠. 예. 나이 들어서 이런 책들은 읽은 책들은 그만큼 그게 머릿속에 잘 안 남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이런 책도 많이 읽고 세계사나 한국사나 사회 뭐 정치 이런 부분을 많이 아는 사람이 회사 생활도 전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뭐 영어 수학 뭐 그런 거 잘하는 기계가 그 뭔 회사에 크게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이 세상에서 수업용으로 모든 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스펙에서 자격증 조건으로 안 하면 안 하잖아. 아 그러한 여러 가지 네. 경험들을요. 그러니까 꼭 취직하기 위한 공부만 하고 취직용 지식만 쌓고 나머지 지식은요. 우리 저 유튜브 댓글 같은 데 보면 막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난들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틀리게 말할 수도 있죠. 내가 무슨 뭐 준비나 자료를 누가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잠깐 준비해서 하는데 그러면 뭐가 어떻습니다 하고 꼬치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 어제는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에 드네프르에 사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 내가 이야기한 게 틀렸다고 자기 번호 찍어놓고 전화를 하래요. 예. 내가 우크라이나까지 전화해서 제가 뭘 틀렸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솔직히 머리만 크고 그냥 기계적으로만 발달됐지 인문교양적 지식이 거의 없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근데 세계사나 국사는요, 한국사는 인문교양 지식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예. 나는 진짜 문학도 봤으면 좋겠어요. 문학. 사람이 뭐 좀 갖춰가지고 있어야지. 예, 맞습니다. 취직하고 관계없으면 공부를 안 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렇죠. 요즘 그렇듯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게 요즘에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뭐 게임이다 뭐다 이제 워낙 이제 딴 거 할 게 딴 데 관심을 끌만한 게 많아가지고 책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그래서 책을 안 읽든 어쨌든 공부는 좀 해야지. 게임 그게 뭐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냥. 아무것도 없고 눈만 순간적인 예 재미일 뿐. 말초 신경적 자극에 예. 불과한 거죠. 예. 게임한 시간을 갖다가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인문 교양을 함양했으면 그렇죠. 대한민국 수준이 세계 최고일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자, 돈 없이는 연애하기 어렵다.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예, 그렇게 말을 하죠. 예, 말을 하고 이것도 이제 우리 지금 현 시대가 안고 있는 그런 사회 문제가 아닌가 싶고 저조차도 지금 뭐 여자친구 없지만 지금 있다고 해도 저는 과연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대학생이거나 경제 활동이 없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성 친구를 사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 소장님 때는 어떻게 이제 뭐 연애를 이제 대학 소개팅도 뭐 미팅도 하고 뭐 소개팅도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돈 없으면 하숙집에서나 뭐 자취방에서 또 친구들한테 전화 걸어서 빌려 갖고 구워 갖고 가고 그때는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가난해서도 뭐 돈이 없다고 주눅이 들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이 사회가 계급 사회가 되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도 패턴을 다 정해놔 버렸지 않습니까? 예, 뭐 저 만나서 차 마시고 찻집에서 뭐 드라이브 하든지. 차집도 좀 근사한 데 가야 되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영화 보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네. 근데 여자 만날 때는 평소에 뭐 자기들 혼자 가든 뭐 김밥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번 만날 때 뭐 최소 예. 돈 10만 원은 깨지고 예. 그 10만 원 깨지면 매주 만난다면 40만 원이 깨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차도 없어 봐. 요즘 전철 타고 저 버스 타고 데이트하자면 여자들이 또 안 좋아하죠. 예. 뭐 차가 하나 있어가지고 타 해가지고 예. 이렇게 막 좀 운전도 해가고 이래야 연애다운 연애잖아요. 그렇죠. 근데 허구나 연속국에서 보여주는 게 차에서 무슨 데이트하고 차 타고 가면서 뭐 아주 멋진 식당이나 찻집에 가고 그런 것만 보여주니까 이제 그게 표준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 안 하면 이상한 놈들로 취급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연애도 이제 끓인다는 거죠. 연애도 끓인다는 거고 또 이거는 또 이제 젠더 갈등과 좀 이제 연관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20대 이제 젊은 친구들 왜 더치페이를 안 하냐. 똑같이. 여자들이 예, 이제 그런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에 의하면 뭐 20대 남자들 10명 중 7명이 더치페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우리 얘기. 때는 뭐 무조건 남자들이 냈죠. 저도 아직도 마인드는 그런 마인드. 네, 그 남자들이 내고 뭐 여자가 지가 오늘은 꼭 한 번 내겠다 하면 몰라도 안 그러면 남자들이 예. 내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예. 그때는 또 남자로서 또 뭡니까 후가시라 그러나 네? 이렇게 가오. 힘주는 가오 잡는 그런 게 강했죠. 예. 한국 사회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친구들이 이게 어려우니까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에 이제 참 우리 친구들이 가슴 앓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나눠주기 좋아하는데 내가 볼 때 돈으로 나눠주면 엉뚱한 데 쓸 거고 게임하거나 술 먹는데 연애 데이트권을 갖다가 나눠줘가 예. 10만 원짜리를 예. 예?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래서가 그러니까 그걸 들고 가면 이제 차감하는 거예요. 아, 그 앞에서 뭐 차 마시고 예. 뭐 밥 먹고 영화 보고 예. 근데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창피하다고 그럴까? 아니, 옛날에 몇 년 전에 유명했던 게 하나 있었잖아요. 예. 남자가 여자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예. 여자가 TV 나와서 무슨 예능 프로에서 말을 했다가 예. 욕을 바가지로 먹은 모양인데 예. 뭐야 이 마일리지 예. 포인트 쓰려고 하니까 예. 그때 만정이 떨어졌다. 아. 그래가 이제 된장녀의 그렇죠. 엄청나게 대명사로 한 여자 뭐 연예인이 떠올랐죠. 예. 욕먹고 했었는데 또 아니 그런 걸 또 뭐 알뜰하게 보는 긍정적으로 보는 여성분들도 저는 이제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데이트를 또 안 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예. 근데 저는 왜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정말 저는 소장님 방송을 항상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을 찍고 있는 게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번 일주일치 지상파 종편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런 20대 청년들이 지금 어떤 부분을 아파하고 있고 우리 기성세대가 어떤 부분을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공감대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는지를 보고 저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공정사회를 이제 가장 어떤 지금 그 가치를 두고 운동을 하고 있지만 청년 문제도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청년이 미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든 정말 이제 길을 살려주고 자신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이 소장님 방송에서 계속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상곤 예. 얼마 전에 교육부 총리였고
경기도 교육감을 했죠. 했었죠. 교육감을 그리고 하다가 문정권 들어서 혁신위원장 예. 해서 교육부총리로 이제 갔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자리를 하나 또 뭐 예. 부총리까지 했으면 예. 뭐 그냥 가만히- 살지 예. 또 뭘 해먹으려고 하다가 또 이제 시끄러웠어요. 그 이 정부가 내로남불 정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밀어주고 끌어주고 어떤 끈끈한 그런 어떤 자기들 동지애가 아주 강한 집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재정 지금 경기교육감이 김상곤 전 장관을 위해서 어떤 경기도 교육 연구원이라는 곳에 예. 여기가 이제 재단 법인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이사장으로 내리 꽂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이제 제기됐었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경기도 교육연구원에 이사장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예. 공모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공모 절차가 뭐였냐 하면 공식적인 공모 절차가 뭐였냐 하면 이제 서류를 평가하고 서류를 통과하면 면접을 보기로 했어요. 예. 그러한 절차를 공시를 했고 그 절차를 보고 4명이 응시를 했거든요. 그 4명 다 서류를 합격한 거예요. 예. 그럼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면접을 봐야 면접 됩니다. 봐야죠. 그런데 이 면접을 생략해 버린 겁니다. 김상곤이를 시켜주려고. 근데 김상군이 하필 면접을 생략하니까 그럼 서류에서 1등을 이사장으로 앉혔는데 그때 서류의 1등이 누구냐면 김상군 장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기를 그럼 김상군 때문에 그 면접을 생략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고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는 이제 면접을 생략할 수 있는 건 또 규정이 있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해명을 했고 그리고 또 브라인드 면접을 했었거든요. 브라인드 면접을 했는데 김상곤 장관이 그 자기 어떤 이력서에 무슨 뭐 무상 급식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대입제도 뭐 여러 어떤 그런 그 자기 신분을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을 적은 거예요 자기 소개서에. 그럼 이게 무슨 브라인드 면접이냐? 처음부터 그냥 내가 누구다라고 그렇죠. 알리고 간 거네. 그리고 더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재정 교육감이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김상곤 전 장관이 여기 경기도 교육연구원에 이사장으로 와야 된다라는 걸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정황이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아니다라고 이제 발뺌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그냥 내려 꽂은 거죠. 경기도 교육청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채용이 그러면 이 공모 절차를 보고 지원한 그 나머지 3명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덜덜입니까? 뭐 시간 낭비한 거고 이런 식으로 내려 꽂은 것에 대한 피해자 아닙니까? 이러면서 맨날 이 정부는 무슨 공정이다, 정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봤을 때 예. 김상곤이가 2009년인가 보궐로 교육감이 되고 예. 그다음에 2010년에 이제 한 번 더 되잖아요. 더 됐죠. 14년까지. 예. 그러고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갔죠. 예. 그 졌잖아요. 예. 남경필이한테 아마 졌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상곤이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재정. 2014년에 이재정이 이재정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재정은 김상곤이 안 빠졌으면 경기도 교육감을 못하지요. 예. 이재정은 성공의 신부잖아요. 그렇죠. 신부니까 마음이 좋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물려줘가. 예. 내가 또 이재정도 지금 교육감 2번째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정 입장에서는 이거 나한테 자리 물려준 선배가 백수가 됐는데 내가 자리 하나 챙겨주자. 보훈이상은 보훈. 그것도 차도 하나 주고 비서도 주고 부총리까지 하다가 지금 얼마나 아쉽겠노. 그러니까 품앗이죠. 그러니까 이재정이가 예. 위인 설관 행태로 그냥 김상곤이 시키려고 이 자리를 비우고 예. 하는데 눈치도 없이 그렇다고 바로 꼽을 수는 없으니까 공모를 하니까 눈치도 없이 보러 왔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늘 이제 공정을 입에 달고 사는 정부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불공정한 채용을 버젓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 경기도 교육
연구원의 이사장으로 가서 정말 교육을 발전시켜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원한 나머지 3명은 그냥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람이 염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것보다 훨씬 높은 자리를 하다가 옛날에 지 밑에 다 두고 있던 사람들 자리를 예. 위에 갔다가 해먹을 거 다 해먹고는 예. 다시 그것도 지 부하 자리에 들어가가 예? 거기서 또 챙겨 먹으려는 거는 이건 사람 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가도 딴 데 가서 해야죠. 예. 저는 뭐 농민운동이나 사회운동을 오래 하다가 한 단체 사무총장까지 하고 예. 그 단체를 건물도 올리고 키웠다가 예. 그 다음에 또 떠났지요. 왜? 후배도 들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둘러 앉아가지고 계속 해서 되겠느냐. 예. 그리고 떠난 데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잘난 건 전혀 아니고 사람이 그리 살아야 된다 봅니다. 근데 저는 뭐 보잘것없는 이런 부분을 하고 다녔지만은 잘난 사람들이 부총리까지 옛날에 자기가 경기도 교육감 할 때 그 밑에 있던 구석의 연구소 하나를 그걸 깨차고 들어가는 뻔뻔함과 예? 후한무치가 참 대단하네요. 그렇죠. 예. 호랑이가 죽어도 풀은 뜯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장수는 겹불을 째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좌파라는 것들은 양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익에 있어서는 뭐 체면이고 뭐고 염치고 이런 건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그냥 뭐. 아니 나도 옛날에 젊었을 때 한때는 예. 기사 두고 차 타고 다닐 때도 있지요. 아, 예. 그래서 뭐 택시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 까불락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려니까 혹시 아는 사람 만날까 한때는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인 적도 있지요. 예. 근데 그거 마음만 다르게 먹으니까 뭐 요즘에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오히려 뭐 간섭 안 받아서 편하고 좋다 생각해서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러면 나는 막 버스는 갔다 썼다 하는 게 아, 지하철보다 또 좀 더 하잖아요. 허리 안 좋으시면 또. 그래도 그게 예. 편하고 마음 편하게 타고 다닙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생활에 적응하고 살아야지 옛날 생각하고 그러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김창곤 전 장관 건도 전형적인 어떤 불공정한 이제 채용이고 이런 걸 자꾸 이제 이런 것도 어디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이런 불공정 사례 같은 경우. 근데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고쳐 나가는 게 뭐 별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또 시청자분들 공감대 형성해서 또 여론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가 조금씩 변하지 않나 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사회가 좌파나 우파나 간에 양심이 있고 좀 명예를 중요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뭘 했다가 거기에 또 돌아가서 또 뜯어먹고 사는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이 예. 그 최소한의 좌우를 떠나서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